예, 오늘은 그 책 네 권, 그리고 브레인 자료, 동영상, 그리고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 갖고 브레인 자료 이렇게 쭉쭉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막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도입 후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의외로 이렇게 간단할 겁니다. 한 서너 가지 키워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 두 번째는 진실이란 말. 그 다음에 실제.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통상 쓰는 말이긴 한데 그걸 완전히 180도 뒤집어 봐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실하고 진실은 그러므로 나는 의심한다. 이 책을 이해하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 하면 실제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텅 빈 상태. 텅 빈 상태가 뭐냐. 요거는 디폴트 모드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뒤에서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 책 헤빗은 응용편이고 설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요 책에서는 우리가 갖는 그 습관을 굉장히 좀 이렇게 넓게 또 굉장히 집요하게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으면 습관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은 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 확 오지 않는 그런 책이요. 그러면 이 책부터 설명드리면 이 책은 딱 한 가지 이 책에 실험이 하나 있어요. 그 실험이 이 세 권의 책을 간통하는 아주 공동 키워드입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김현 선생하고 이렇게 하다가 김현 선생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 듣고 갑자기 이거는 해야 되겠다 라고 확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4시간 긴 강의를 시작부가 처음이고 첫이고 거의 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를 이 책에 140쪽에 14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40페이지에 140쪽에 있는 요거를 우리 김우현 선생님이 그 당구장표 있는 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짧게. 네, 한번 해보겠다는 거. 네. 제 음을, 예. 네. 그러면 신속 운동이 제한되는데 이것은 뇌가 시각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관계적이고 차이를 가득 포함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한다. 간단히 말해서 맥락의 본질을 제거하는 셈인데 그럼으로써 의미를 만드는 뇌의 능력을 봉쇄한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잠깐 동안 눈먼 상태가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가 흐릿해지고 반점들이 나타나면서 시야가 분홍색을 띤 하얀 얼룩으로 변해가다가 세계가 사라져 갈 것이다. 그 아래요. 됐어요. 네, 그 정도. 예. 예. 자, 그래서 이 책은 세계가 출현하고 세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좀 확대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거에 그 실험은 간단합니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상태, 아무 실험 도구도 필요 없고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 뭐가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먼저 딱 보고 제가 그 동영상을 찾았어요.
오늘 아침에 찾았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예,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약간 분홍색, 붉은색 그 원이 한 10개가 주르륵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마우스로 보여줄게요.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링으로 돌아가는 이 패턴이 사라질 겁니다. 눈을 뜨고 보는데 근데 이게 수렴 조건에 따라서 잘 안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저도 이거 한 서너 번 해봤고 됐는데 그 눈높이를 그 낮추세요. 지금 그 십자 나온하고 자기 시선을 정확히 맞춰갖고 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실험은 한 20초 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 보면 금방 알 거예요. 하면서 이게 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없어졌습니다. 좋아. 예. 좋아요. 자, 되는 사람들, 좋아요. 되죠? 되시는 분들은 손으로 손 한번 해보세요. 표시해 주세요. 예, 요거 다 돼야 됩니다. 오늘 4시간 강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 운영 거의 다 됐나요? 네. 자, 10초면 돼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실지 패턴입니다. 이건데, 보면 원이 조금만 있으면 다 사라져요. 놀라워요. 저도 돼요. 다 사라져. 하고, 초록색 원이 돌아가고 있죠? 네. 네. 대단한 동영상입니다. 다 사라졌어. 어떤 조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한 10초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초록색 원만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걸 뭐 뒷 배경 설명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상하다. 내가 계속 어떤 현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네. 이게 실제 세계에서 가능한가? 착각이지. 사라지네. 사라지네. 다시 나타났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계속 십자가를 보세요. 사라졌어. 완전히 사라졌어. 자, 됐죠? 자, 예, 손 표시. 됐어요. 오케이. 자, 거의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이런 종류 실험이 의외로 성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러면 요 버전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이 책에는, 자, 이 책에는 어떤 실험으로 나와 있나 하면 같은 실험입니다. 한쪽 눈을 막고, 자기 앞에 정면을 이렇게 책상이든 책꽂이를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으면, 한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시야의 한쪽에서 하얀 점이 탁 생겨요. 그 점이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가 안개가 슥 덮이듯이 시야로 다 살아버려져요. 뭐냐 하면 실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럼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잖아요. 우리는 꼬집 아픈 이 현실 세계에 있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게 그냥 사라지는 건 없잖아요. 자기 정신 이상이나 뭐 뒤에 누구 한 방 치거나 뭐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 아니고는 앞에 보는 게 사라질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착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잘 들었어요. 이 책의 핵심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현실하고 진실이라는 이 두 단어를 지금 며칠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일어나는 모든 것이 착각인 상태입니다. All or nothing. 우리는 지금 말을 잘못 쓰고 있어요. 이 저자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는데, 착각이란 말은 틀린 말이래요. 자, 착각이라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서 착각했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그 배경에 진실이 있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돼갖고, 잠시 뭐 착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착각했다는 말 속에는 그 바탕에는 진실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에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무슨 다시 얘기해. 이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 100% 착각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한두 개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뿐인데 실제로 우리의 촉각, 후각, 청각 전부 다 착각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착각으로 되어 있는 세계를
현실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착각이 아닌 세계를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이야? 그럼 그런 세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 속에 단백질, DNA 이거는 인간이 출현하기 전부터 있었고 그거는 착각이 하나도 없는 세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마틱 시퀀서, 박문호 박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우리의 현실이란 말. 현실은 everything,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게 착각으로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게 이 책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보는 이 지각의 세계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지각은 천적으로 브레인이 만들어낸 거고 리얼 자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걸 제가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냐면 우주 목록에는 지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도 무슨 말을 표현하냐면 어떠한 물리 방정식에도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방정식은 없다. 의미를 표현하는 물리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 지각, 현실 이거는 우리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낸 무엇이다. 예. 자, 그걸 이제 쭉 추적하면 되는데, 자, 제가 다른 걸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이 핵심인데, 파워포인트. 자, 파워포인트 보이죠? 네. 좋아요. 예, 파워포인트를 보면, 예, 조금씩 봅시다. 이것도 내가 어제 어제 만들었는 파워포인트인데, 요게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많은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여기 뭐냐면 우리 뉴럴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는 그건데, 자, 요거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 피질에 있는 대뇌 피질에 있는 뭐 피라미드 세포들입니다. 쫙 있어요. 뉴런이 있는데 요게 624ms 실험 스타트 해갖고 그러니까 한 0.6초 지났을 때의 액티비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유심 보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눈에 보니까 뭐 수백 개의 신경세포가 볕단처럼 딱 돼 있죠. 그거의 이쪽 부분, 밝은 부분을 보세요.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 이 하얀 부분은 마이너스 10mV, 파란색은 마이너스 80mV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다 대충 알잖아요. 마이너스 한 30, 40mV만 돼도 뉴런이 파이링이 일어납니다. 액틴 포텐셜 활성전이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쪽에는 활성전이가 뉴런이 파이링을 하고 있는 부위고 자, 그 다음 보여줄게요. 아까는 대략 0.6초고 요거는 0.7초 지났을 때 뉴럴 덩어리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보시면 요 부위, 신경세포체가 있는 요 부위 파랗게 보이죠. 파랗게 보인다는 말은 이쪽은 스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가 한꺼번에 모아봤더니 자, 이 패턴을 보세요. 요 수백 개 되는 신경세포가 0.624ms, 635ms, 645ms, 706ms, 대략 80ms 지나면서 4개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80ms. 대략 0.1초 정도인데 이 시간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이쪽에서 액티비티가 일어났죠. 활성전이가. 여기를 보시면 이 부위가 지금 하나죠. 이 부위에 있는 수십 개 뉴런이 지금 활성 액티비티가 일어난 거예요. 요게 지금 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게 요거 보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대략 뭐 한 10ms 지나니까 여기서 활성이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난 게 지금 일로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645ms, 그러니까 대략 20ms 지났을 때 이쪽은 액티비티가 떨어지는데 일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 80ms 될 때 전체적으로 액티비티가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현상은 지금 이제 뇌과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뉴런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볼 때 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더라도 적어도 2, 3억 개가 넘는 뉴런이 관여합니다. 그걸 다 시뮬레이션을 못해요. 예. 그런데 요거 이제 일단 간단히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여주면, 자, 요거 동영상을 먼저 보고 한번 봅시다. 요 조금 내가 섞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저 보여줄게요. 연구자들이 하는 걸 봐야 돼요. 요 뉴런 하나하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모델링 생각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쭉 내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가 보시면 전부 다 이 파이버, 우리 조장희 박사님 평생 하시는 일들인데, 이 뉴런들하고 뉴런들 사이 파이버들 연결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자, 궁극적인 거는 뭐냐 하면 브레인 다 알다시피 이런 전화 펄스 뿐이에요. 전화 펄스. 전화 펄스가 뭘 하느냐 하면 연결한다, 연상한다, 시퀀스다. 요거요. 이걸 이제 집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브레인 하는 사람들이 전 인류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뉴런들의 이 덩어리들이요. 자, 화면 보이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 여러분도 아시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고,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인류가 아직 모르는 분야예요, 이 분야는. 예. 아직도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내가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를. 이쪽에. 그거부터 보고 하는 게, 예. 요 뉴스 같이 공유하고 봅시다. 예. 파워포인트가 너무 많아갖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가 뉴스 페이퍼먼트. 보세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간 내 프로젝트,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2009년 7월 달에 이제 뭐 쭉 했는데, 요 다른 거는 뭐 핵심만 보시면 돼요. 얼마 돈이 들어갔나 하면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 들었는데 이 제목 약속을 아직 못 지켰대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시냅스 전체를 디지털로 모델링 해갖고 하는데, 요 뉴스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부 다 이제 요렇게, 요 지금 누런 한 3개가 보이죠? 요거를 요렇게 해갖고 요 연결망을 요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수십억 개, 아니, 처음에는 수백만 개, 요렇게 모델링 해갖고 이어서 입력 넣고 출력 나오는 이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냐면, 이거 하는데 아주 탁월한 수학자들이 가담을 하는데, 이 수학자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제목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3차원, 4차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쪽에 지금 브레인 이 안에 연결망을 연구한 수학자가 인간의 브레인의 연결이 뭐 4차원 이런 거 갖고 안 되고, 이쪽 이야기는 11차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아직. 한계 세포, 시냅스 엄청나게 밝혀졌잖아요. 저 강의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여갖고 일어나는 현상은 아직 완전 전인미답의 영역들입니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뭐 거의 1조 8천억 투자해갖고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물론 많은 성과들이 있긴 한데 브룩스를 못 뚫었어요, 아직. 예. 근데 요거가 전체 우리 브레인에서 뭘 만들어주는가? 지각, 감정, 느낌. 이거는 이제 누로사에서 다른데 내과학에서 많이 다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동영상 더 보고 요쪽을 관련되는 걸 하나만 더 볼게요. 보이나요? 소리 If 들리고? you look at a movie of 요겁니다. neural activity with neurons spiking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it'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detect any pattern in the firing. But when you look at this pattern of firing through the filter of algebraic topology, different structures emerge in terms of which families of neurons are firing in which order, and then more complex structures when you look at how these different families are related to each other.
When one looks at the evolution of such a pattern through time, it gives us a mathematical signature that describes this pattern that was hidden in the seemingly chaotic firing of the network. The big question is, you're looking at the brain after a stimulus, and it has this activity pattern, and somehow it should be encoding information about what came in and then coming to some sort of decision about what to do next. What I think that we're seeing here is a way of interpreting or visualizing the brain's own code for what it's doing. It processes the information, it's encoding the input signal, and then it's coming to some sort of decision. And what algebraic topology enables us to do is to describe that encoding process, and perhaps even to visualize the moment at which the brain is making a decision. So there are more and more intricate structures among these neurons that are building up as it's thinking about, it's processing the information, then boom, we come to a decision, whoop, and that's what we're detecting. We're detecting the information process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ing of the brain.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대충 도입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 책들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같이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설명드리는데, 이 책은 시간이 없는 분들은 뒤에 마지막 두 챕터만 보시면 전체를 감을 잡습니다. 우리 김효원 선생님이 이 책에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290페이지. 생명력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실질적으로 기계에 의해 유지된다면 어떨까? 많은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삶에서 절망감이 사라진다고 밝힌다. 절망감 대신 기분 좋은 텅 빈 상태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뇌가 어떠한 효과도 달성하지 못하면 아울러 좌절과 실패도 겪지 않는다. 회피나 공격적인 반응을 작동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더 이상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감금증후군 환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체험에서 벗어난 상태를 유지한다. 감금증후군 환자의 뇌에서 방어체계가 활성화되는 경우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 됐습니다. 예. 자, 요 책의 그 결론 비슷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챕터에는 조금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금증후군은 스티븐 호킹처럼 그 누기력병이죠. 어떤 운동 출력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편안해진대요. 이렇게 이제 이 병이 그 한 10년씩 막 이렇게 지속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점점 돼갖고 완전히 낙인, 감금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편안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이 몸부림을 치고 운동 출력을 내보내도 리스판스가 없잖아요. 그 리스판스 없음을 브레인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몸부림을 안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이분은 더 연장을 해갖고 그 마지막 임종시까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임종시까지 요 챕터가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임사체험자의 정인 중 어느 경우도 두려움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몇몇 사례에서는 심지어 깊은 평화를 느꼈다고 증언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다시 그 출산 때, 이 책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이 책을 거의 다 읽은 느낌이 들 정도로 돼요. 어쨌든 우리는 출생하면서 텅 빈 상태를 빠져나왔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든 텅 빈 상태를 일시적으로도 되찾기 위해서 삶에서 힘겨운 작업을 해야 한다. 어려운 작업에서 앞서 살펴봤듯이 뇌는 특별한 진행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편도체 주변의 방어체제를 가라앉히고, 그 밖에도 기저핵에서의 의지 체계와 연결된
망을 차단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핵심 뭐냐면 편도체하고 기저핵, 특히 편도체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몸부림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인 좀 한 사람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은 단지 인간의 뇌에 있는 의지체계를 활성화시켜서 텅 빈 상태를 몰아낼 뿐이다. 텅 빈 상태는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반대로 인간은 텅 빈 상태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텅 빈 상태는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벗어나 버린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텅 빈 상태가 스스로 나에게 오도록 행동해야 된다. 텅 빈 상태는 텅 빈 상태로부터 기대하지 않는 이에게 열려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게, 자, 보여줄게요. 뒤에는 역자 후기입니다. 이게 이 저자가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실 때 맨 첫 문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대부분 저자들이 마지막 문장에 그 대부분 다 담아요. 뉘앙스를. 이 마지막 문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텅 빈 상태가 스스로 나에게 오도록 행동해야 한다. 텅 빈 상태는 텅 빈 상태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에게 열리기 때문이다. 그 텅 빈 상태로 들어가는 거. 어떤 공포도 없고 대평화가 온대요. 근데 그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플러그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요게, 이 사람이 앞쪽 읽어보면 많은 관찰을 하면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 책의 중요한 내용을 타이핑해 놓은 걸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요 책은 10분 만에 핵심 내용을 제가 타이핑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 출발 때, 요거는 보세요. 시냅스, 1000억 개. 뉴런 1000억 개, 시냅스 10,000개. 곱하면 인간의 총 시냅스 수는 10의 15승계, 1000조 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립 탱크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이 문장을 내가 파랗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립 실험 탱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데. 요거는 뭐 60몇 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소금물, 텅 빈 공간에 밀폐된 방에 소금물을 채우고 피실험자가 들어갑니다. 물의 온도도 36도, 체온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편한 상태예요. 모든 소음 차단. 일체 모든 빛도 안 들어와요. 이 감각 박탈 실험을 했는데 초기에는 다 이것이 공포 반응으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조건을 나중에 했던 사람이 조건을 바꿨어요. 조건 딱 하나 바꾼 게 뭐냐면 피실험자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아무런 위험이 없다. 당신들이 하다가 실험 스탑할 수 있으면 언제든 스탑해도 된다. 그 조건을 알려주고 동일하게 감각 박탈 실험을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평화스러운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봤더니 공포하고 불안 반응을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살아서 공포하고 불안을 제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맹렬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고공 낙하 실험을 해요. 본인이 공수배드처럼. 그래서 비행기에서 딱 떨어지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고 자기가 딱 떨어지고 났을 때 하고를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고공 낙하산 펼쳐지기 전까지 쫙 떨어지면서 이 사람 대가니까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그걸 관찰했는데 완전히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두려워갖고 목숨 때문에 두려워갖고 그랬는데 실제 뛰어내려갖고 자기 상태를 딱 봤더니 완벽하게 요 두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쭉 연결해서 이 사람이 그 낙인 신드롬에 있는 사람 10년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을 밀착해갖고 펑셔널 MRI 주로 했던 게 뇌혈류 변화입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근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그 혈류 변화량을 건조에서는 측정을 하고 그 많은 질문들을 하고 해갖고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가 낙인 신드롬 대긍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연장이 마지막 챕터의 죽음이라는 현상입니다. 죽음은 소펜하우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앞쪽에. 소펜하우어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는 게 의지를 빼버렸을 때 불교식으로 말하는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범이 생의 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펜하우어의 철학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불러오고 붓다의 철학을 불러와서 이걸 결합을 해갖고 자기가 임상 실험했던 그 많은 데이터를 연결해갖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결론은 죽음의 세계에 임하는 그 사람들을 바깥에서 관찰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의 yes, no 대답을 쭉 유도를 하면서 혈류량 변화를 쫙 추적해 봤더니 거의 통계적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가 재밌는 예가 나와요. 그 부인이 이제 막 70대 부인이 이제 이렇게 락인 신드롬이 됐는데 남편이 야 우리 당신이 조금만 잘하면 3년 후에 우리가 결혼 50주년 우리가 기념식을 검언식을 해야 되는데 막 이야기하니까네 그게 좋지 부인한테 물으니까네 부인이 싫어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쭉 분석해 봤더니 움직임에 관한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야외가 촬영을 하고 뭐 조금 움직임에 관한 동사가 많이 들어간 질문을 하면 낙인 신드롬 사람들이 다 부정적 반응을 한대요. 그게 맥크센스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움직임에 대한 것들은 부정적 반응이 많이 나오고 그냥 편안합니까? 그다음 뭐냐 그 심정, 명사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면 놀랍게도 대부분 긍정적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긍정적 대답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치매 환자 이야기 말입니다. 치매 환자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세계와 작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념, 기억, 지각, 개념, 범주화, 느낌 뭐 전부 다 같은 덩어리입니다. 네. 그게 아까 그게 인류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뉴런들의 이 집합 이 문제가 전부 다 그걸 처리하는 영역들인데 치매 환자들은 뭘 못하느냐 하면 기억을 못하죠. 근데 사실 그건 겉보기 현상입니다. 더 근본적인 현상은 뭐냐면 치매 환자들이 못하는 건 뭐냐면 자발적 의지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원하는 행동을 못합니다. 이게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요양병원에 있는 90대 뭐 80대 약간 그 치매되는 분들을 손자가 찾아가고 하면 딸이 왔습니다. 손녀가 왔습니다. 누구죠? 딸 이름 말해보세요. 옆에 간호사가 계속 촉발을 시키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그분들이 자진해갖고 그런 반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 왜 그렇냐?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해는 이 책에서는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이 책에 상세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지 시스템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양상은 동물이 살아가는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셀프하고 나의 환경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다음에 뭘 하지?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동작이 아닙니다. 동작이 하나의 벡터라면 행동은 그 벡터가 연결된 겁니다. 벡터가 우리가 행동에 수십 개 연결됐다면 하나의 행동. 자, 여러분 냉장고 가서 물을 마시는 행위를 생각하세요. 일단 이 방 안에 있다면 일어나야 되죠. 그다음 what is next? 문을 열고 나가야 되죠. 두 번째, 현관으로 나가야 되죠. 냉장고까지 가야 되죠. 세 번째, what is next?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죠. what is next? 그 찬 냉장고 속에 그 물병을 잡아야 되죠. what is next? 그 다음 끄잡아내야죠. 이거 스무스하게 다 연결됐다 생각하면 이 책 이해 못합니다. 이 모든 책 이해 못합니다. No.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다음 우리 동물로서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각적으로 뭐냐면 what is next? 당신 다음에 뭘 할 거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가장 확 떠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 사람 내각적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어떤 중에서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뭡니까? 우리 인간 삶에서.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통증입니다. 치통아 말고 보세요. 뭐든지 해야지. 예, 명장 걸레가 해보세요. 갑자기 몸이 아파 보세요. 우리 뭐든지 해야지. 여쓰고 와, 진짜 이 사람 핵심을 찔렀다. 딱 하는 거야. 우리 동물로서 인간으로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what is next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what is next? 뭘 해야지? 답을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인간의 행동의 가장 결정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통증입니다. 통증이 위로 가면 뭐죠?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 더 위로 올라가면 처리하면 뭐가 되죠? 고뇌가 됩니다. 붓다는 그걸 갖고 거대한 철학 체계를 만든 거예요. 수행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를 진리 레벨까지 올렸잖아요. 고성제라 그러잖아요. 고진멸도라 그러고 고는 통증에서 시작하는 거죠. 가장 구체적으로 생리적인 통증, 고통, 고뇌. 고뇌쯤 올라가면 이거는 감정하고 비슷합니다. 브레인 전체를 다 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이 책을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at is next? 당신이 다음에 바로 다음 순간에 뭘 할 거냐 이거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뭐든지 해야 된다는 게 답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사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통증을 주면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몸부림 쳤어요. 고통, 통증, 불안 이걸로서 몸부림 쳐요. 그러면 몸부림을 쳐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하고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나하고의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브레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개념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다시 이 책하고 다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개념이 없으면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느낌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고요. 한 발 더 나가게 하고 어쨌든 꼼짝 가만히 있다 움직이게 하는 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거예요. 통증이 고통이 되고 고통이 위로 올라가서 고뇌가 되고 인생은 고라 그러잖아요. 인생이 고라는 게 그게 바로 실제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자, 그런 우리 인간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치매 환자들은 움직일 수 있나요? 낙인 신들은 움직일 수 있나요? 이제 이해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면 자, 움직일 수 없으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개념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 이거 나와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그 깊은 뜻을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책입니다. 치매 환자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세계와 작별한다. 치매 환자는 개념으로서 이루어진 세계와 작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치매 환자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낙인 신드롬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면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못해요. 환경하고 상호작용, 나의 셀프하고 환경하고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개념입니다. 개념을 참 똑똑하게 정의를 했어요. 이 자들은. 꼼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모든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호작용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개념을 계속 만들어줘요. 근데 치매 환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 책에서 그건 참 명문장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게 기술하는 걸 내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뒤에 차트 2개만 보시면 오늘 또 내가 다시 3번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나 꼭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마지막 차트 297쪽에 있습니다. 좋아요. 냉수도 딱 드시고 이게 개념이 사라진 사람의 세계를 이 독일에 아마 이분이 70대가 넘는 대학자가 어떻게 묘사했나 하면요. 새는 더 이상 나무가지에 앉지 않고 나무가지는 더 이상 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며 구름은 더 이상 하늘에 떠있지 않고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리지 않게 된다. 사물은 기능 없는 실제가 되며,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실제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능이 사라질 때 실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떠들고 사랑하고 이 기능이 언제 사라집니까? 예, 치매가 걸리든지 임종불협에 다 사라지죠. 그때 그 세계를 리얼 실제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 정의 아시겠어요? 이 세 권의 책에서, 두 권의 책에서 실제란 말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각이 만드는 이전 모든 세계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물은 기능이 없는 실제가 되며 서로 관계 맺으며 행동하지 않는다. 서로 관계 맺으며 행동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뭐라 하느냐 하면요. 이 꿀벌의 시각을 25년 동안 연구한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세계 속에서 행동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동이란 단어가 이 두 권의 책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세계 속에서 행동만 하면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속에서 행동을 못하죠. 치매나 죽음에 임한 사람은 행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죠.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와 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세계와 나 사이의 관계, 상호관계를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뭐라 하면 생태계란 말을 씁니다. 그냥 환경이란 말을 안 써요. 이 사람은 톡톡하게 생태계란 말을 씁니다. 이 생태계야말로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서로 관계를 맺으며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말하자면 사물 간의 경계가 아울러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경계가 녹아 없어지는 상태에 들어간다. 소사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죠. 사물과 나와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세계를 실제, 리얼리티, 자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냐면 새는 꽃을 바라보고 꽃은 새를 바라본다. 일본 조동종 도겐 선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새는 또한 꽃이고 꽃 또한 새다. 이 대립으로 이해한 싸움은 점점 사라지고 도겐 선사가 이어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다정하고 부드러워진다.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임종 때 들어가는 세계가 아마 이거하고 근사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거, 이 사람은. 이 책 전체 주장한 겁니다. 세계 속에서 행동하지 않을 때 개념이 사라지고, 개념이 사라지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가 되고, 새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나는 움직일 수 없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라고 합니다. 그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갈게요. 그래서 요거 보면 그 밑에 내가 문장을 했죠. 텅 빈 상태는 뭐냐면 개념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점입니다. 텅 빈 상태는 뭐냐면 개념으로서의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물도 내한테 의미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미가 사라졌으니까. 기가 막히죠.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서 출현했지만 그 세계의 한 물방울 같은 존재지만 그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세상의 차이를 인지 못한다. 괴로워하지 않는다. 저 이렇게 하살표를 해놨어요. 다 이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타이핑한 겁니다. 세상의 차이를 인지 못한다. 그래서 뭐냐면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반자신경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치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부정불감이 뭐죠? 많아지거나 작아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퍼런스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뭐가? 공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가.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를? 빛의 포톤의 덴시티 차이, 망막에 맺히는 빛의 빛알갱이의 밀도 차이를 명암으로 지각을 한 거죠. 밀도 차이로서 형태를 만들고,
소리 진동수의 차이를 갖고 소리를 만들죠. 분자 진동의 차이를 갖고 우리는 맛하고 향기를 만들죠. 그럼 맛하고 향기하고 소리하고 형태는 자연에 없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맛하고 형태하고 소리하고 냄새는 자연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이게 3년 전에 저 강의했던 그 강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책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 자, 요즘 눈이 오잖아요. 눈이 막 왔어. 설악산 아주 깊은 쪼면 남자에 있는 큰 노송이 그 깊은 산 중에 눈의 무게에 못 이겨 가지가 쭉 하고 부러졌어요. 쭉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있나요? 그 소리는 단 그 현장에 인간의 귀가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소리는 없습니다. 그럼 뭐 없네 아무것도? No,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뭐가? 공기의 진동은 있습니다. 그게 리얼리티고 실제고 자연입니다. 공기의 진동은 있습니다. 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꼴은요. 그래서 차이가 생기면 이 차이라는 게 왜 그래서 차이가 디퍼런스가 있는 세계에 우리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디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게 됩니다. 괴로워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디퍼런스 있는 그 디퍼런스를 우리가 만들어 갖고 원래 디퍼런스가 없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뛰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하고 우리 브레인의 인터랙션 속에서 개념이 출현하고 그 개념 좋거나 싫거나 하는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게 되고 갇혀버린 거예요. 요 구조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예요. 그 다음 문장도 보면 차이가 사라지니까 비교의 가능성도 사라지죠. 그럼 비교하지 말아보세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비교하지 말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간단해요. 하고 싶은 거 없어져 버리죠. 위대한 평화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살아서는 안 되죠. 단 되는 게 치매 걸렸을 때, 마지막 임종 갈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됐죠? 그 다음 중요한 문장 발견. 치매 환자는 무언가를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요겁니다. 요겁니다. 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텅 빈 상태는 사라져버린 상태만 허용한다. 자, 요겁니다. 텅 빈 상태는 텅 빈 상태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에게만 열린다. 조금만 몸부림쳐도 사라져요. 몸부림친다는 얘기가 행동해버리면 개념이 출현하니까.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민주주의나 뭐 진리나 이런 개념 혹은 일반 상대성의 시공에 관한 개념 이런 거 심령 공부해도 될까 막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뉴로사이언스 개념은 밀세컨드 0.1초 만에 만드는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매 순간 만들어지고 개념은 매 순간 붕괴됩니다. 네, 그게 어렵습니다. 자, 텅 빈 상태는 텅 빈 상태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에게 열린다.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이 상태를 10년, 20년 평생을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갖고 본인들은 그 상태에 들어갔는데 제자들한테 가르쳐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마지막 잡았던 가지를 놔버리라는 거예요. 놓기 전에는 그게 안 되니까. 자, 논문대가 죽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예. 자, 텅 빈 상태. 방어 체계가 차단되어야 된다. 그 방어 체계가 뭐냐면 기대입니다. 불안입니다. 붓다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붓다는 2500년 이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시스템을. 쪼매난 기대만 있어도 이거는 불가능해집니다. 완벽하게 놓는 상태. 못하지. 안 되지. 굶어 죽지 우리는. 불안해서 안 되지. 왜 안 되나? 불안해서 안 되지.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는 세계니까요. 누구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누구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 디퍼런스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비교 가능성이 출현하고 그게 바로 그 비교하는 그 패턴들이 개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만약과 그런 알을 품지 말라.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네. 아득한 10년을 응시하라.
본인의 경험을 적어놨어요. 편안히 텅 빈 상태로 낙하하게 됐대, 자기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고공에서 비행기에서 그냥 낙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대단한 학자예요. 자기 실제로 했는데 예, 텅 빈 상태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감각이 박탈된 환경에서 수영하는 느낌이었다. 예,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탁 놓아버렸을 때 뭐냐 하면 고통에 찬 의지의 주체가 사라져버린다. 고통에 가득 찬 의지의 주체가 사라져버린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의지가 가득 찬 주체가 사라져야 돼요.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체 기대가 사라지면 그 세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저자는 끊임없이 계속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임종 때 죽음에 임하는 사람들의 상태 속에서 자기는 이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네. 텅 빈 상태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 텅 빈 상태는 호련히 출현한다. 그게 자연이에요. 예, 그게 자연이에요. 자, 요 책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쪽에 다 읽어봐도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앞에 90%가 그거에 도달하게 된 긴 역사, 그 실험 이야기, 이 사람이 이렇게 도달하게 된 그 경과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은 유니크해요. 요 텅 빈 상태 하나로 딱 한 권의 책을 썼어요. 대단합니다. 이 옹긴이 이 번역한 사람도 이 후기를 보면 자기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다, 배웠다. 평생을 자기 책꽂이에 두고 항상 볼만한 책이다. 그렇게 평을 했어요. 네. 자, 요건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요 책. 요 책은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요 책은 간단합니다. 지금 설명했는 걸 따라가면 대충 되고 거의 되는데 이 책은 아마 미니멈 3번은 보셔야 됩니다. 한 달 정도 잡고 3번 볼 생각하고 또 이 책은 앉아서 해갖고는 잘 안 옵니다. 2시간씩 산책을 하고 일주일씩 생각을 머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핵심을 내가 쭉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뭐 브레인에 대한 책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 많은데 그 지각을 공부하신 분은 이 책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거의. 예. 뒤에 보면 이 논문 레퍼런스가 논문이 수백 편 논문 레퍼런스를 달아놨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까맣게 하는 게 잘 보입니까? 여기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의 과거가 물리적으로 실체화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미래에 대해서 별 이야기 안 합니다. 나도 처음 읽으면서 이 사람 미래 뭐 이런 이야기를 예측에 대해서 별 이야기 안 하네. 내과학자가 글을 쓰면 예측에 대해서 많은 할당을 하는데 예측 미래를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처음에 내가 조금 기술 방식이 의아스럽다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미래를 분리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용어가 뭐냐면 미래 과거란 말 써요. 자, 우리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할 때 스페이스 앤드 타임 하면 틀린다 그랬죠. 스페이스하고 바하고 타임 하면 틀린다 그랬죠. 스페이스 타임이란 통째로 붙은 이 한 개념을 가져야만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게 보면 틀린다는 거예요. 현재는 잊어버렸어요. 현재는 나중에 나옵니다. 과거하고 미래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용어가 기가 막히면 미래 과거란 말 써요. 중간에 선을 안 긋습니다. 미래 과거라는 용어를 계속 써요. 그래서 과거가 곧 미래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이게 이 책의 뒤에 후반부의 반 이야기가 과거가 곧 미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가 왜 미래가 되느냐 하면 보세요. 오늘도 나 그걸 느끼는데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옛날에 제가 호주에 가서 우리 회원들하고 비너스 벨트 보면서 그 새벽에 그 상큼한 그 기분 그걸 오늘 봤더니 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거 아마 6년, 7년 전에 갔어요. 근데 지금 2021년 2월 달에 내가 다시 그 사진을 보면서 거의 10년 전의 과거가 내 지각을 통해서 미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이 느낌이 그 옛날 감정에서 하나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후에 그걸 보면 이 덧붙인 상태가 현재가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태계로 정의된다. 나오죠, 생태계. 그래서 요건 좀 여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요거는 이번 과학 리딩 요 프로그램은 제가 조금 입체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를 들면 이 책은 습관에 대한 책 우리 집에 많은데 거의 잘 안 읽어요. 읽어봐도 뻔한 이야기고 대충 아는 이야기를 안 읽어요. 근데 이 책은 한 달 전에 이렇게 사갖고 뭐 또 그런 책 하나 나왔나 하면서 대충 이렇게 넘겨보다가 뻔한 이야기 하나 덮어놨어요. 일단 이렇게 느낌 있는 책을 사놓긴 하는데 곧장 안 읽어요. 그러다가 한 20일 전인가 아니 이거 쭉 이렇게 봤어요. 하늘에. 이거 봐라. 뭐에 딱 꽂혔나 하면 이렇게 책 하다가 딱 이렇게 책을 넘기다 딱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딱 픽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대가들이나 전문가들 잘 된 책은 요런 한 문장이 그냥 확 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문장들이. 그 문장을 여러분들 딱 어금니 깨물고 딱 잡아야 돼요. 내가 잡은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태계로 정의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가 물리적으로 실체화되었다. 이것도 좀 괜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엄청나게 엄밀한 정의고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생태계란 말은 환경이란 말 대신 나옵니다. 본문에 자기는 환경이란 말 대신 생태계란 말을 쓰면 반드시 인텍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 방향 정의자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방향 정의자 앞에 얘가 나옵니다. 그 얘가 뭐냐 하면 2살 때 망막에 종양이 생긴 애가 3살 무렵에 두 눈이 완전 실명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절망적인 어린애가 막 이제 걸음 막 걷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봤더니 애가 접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애가 하루 종일 딱딱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안 부딪히고 막 나가는 거예요. 애가 박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을 딱딱거리면서 내는 소리를 갖고 그 반사음을 갖고 이걸 에코 노케이션이라고 갖고 이걸 방향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박쥐처럼. 그걸 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놀랍게도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16살까지 사는데 이 책에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요. 이거 상상할 수 있나요? 두 눈이 안 보이는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걸 발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능동적 관여. 그래서 지각을 혁신하라. 이 지각을 혁신하란 말이 이 책에 아주 시종일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각을 혁신. 자, 먼저 결론부터 알겠습니다. 새롭게 지각을 혁신해야지. 잘 들었어요? 안 됩니다. 지각을 새롭게 혁신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각을 누가 막고 있어요. 요거만 바꾸면 지각이 바뀌어져요. 요게 뭔가를 찾는 게 이 뒤의 전체 주제입니다. 또 하나가 고개, 미리 고개, 경상도 말로 고개, 지각을 바꾸려면 그걸 바꿔야 되고, 또 흔히 이제 우리 철학자들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질문을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박자세는 질문을 남한테 하지 마라. 혼자 키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왜 새롭고 좋은 질문을 못하느냐 하면 또 가가 질문을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가 뭔지가 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한 3개 정도인데 여기서 실제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각하고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가상이라는 말입니다. 가정. if then. 자, 요 가정을 저한테 강의 많이 들은 사람은 뭘로 바꿔놔도 상관이 없냐면 prediction으로 바꿔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실제, 지각, 가정. 그걸로 갖고 거의 500페이지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인데? 꿀벌의 시각을 25년 연구한 사람입니다. 띄움벌. 네. 인간의 시각하고 꿀벌의 시각을 25년 동안 연구한 시각의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요 3가지만 따라가면 다 됩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지각을 아무리 혁신하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를 컨트롤하고 있는
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는 수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동아일보에 잠깐 났는데 그 다시 기사를 읽어봤어요. 내가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탁 뚫혔던 게 뭐냐 하면 시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늙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시 제목입니다. 기가 막힌 제목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제목을 못 붙일까요? 언어 생활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늙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누구나 쓰는데 그 앞에다가 늙으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왜 못 붙일까요? 우리는 신이라는 가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은 시간을 벗어난 존재잖아요. 신이 늙는다는 개념은 신이 시간 속에 들어와야 늙은데 신은 모든 걸 창조하는 게 신인데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게 신이잖아요. 그럼 늙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뭘 건드려갖고 저런 놀라운 독창적인 용어가 나온다 하면 그 가정을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어서 잡으세요. 이어서 일어나갖고 걸어갈 때, 저 방을 나오고 현관을 나갈 때까지도 10발쪽을 걸어간다 하면 이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한 발을 내디딜 때 땅이 푹 꺼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지. 뭐 그런 말이 있어. 다 당연한데 그걸 왜 그래 이야기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접근 못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옛날에 그 강의했죠. 에스컬레이터를 여러분들 올라가 본 적 있죠? 많이. 에스컬레이터 가면 어느 날 가다가 막 급히 갖고 지하철 막 출발하려 막 뛰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 막 뛰어 올라가다가 뭐 이상하네. 에스컬레이터 고정되어 있는 거 고장이 나가 멈춰진 에스컬레이터 뛰어 올라가 중간에 멈춰있다가 놀란 적 많죠? 저 그때 그 놀란 가슴은 왜 생겼을까요? 에스컬레이터 딱 보는 순간 우리는 0.1초보다 더 짧은 순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고 있거나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뛰어 올라가니까 항상 움직였으니까 그 가정이 무의식적으로 되는데 실제로 뛰어 올라가는 중간에 봤더니 한참 뛰어 올라가고 나죠.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다 나하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깨졌을 때 우리는 도파민이 확 나와요. 놀란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여러분들 걸어가면서 내 앞발을 내딛는 이 땅이 안 꺼질 거라고 가정을 안 할 까죠? 다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의미에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으면 우리는 숨도 못 쉬고 한 발도 내걸을 수 없다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걸 측정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측정해보면 우리는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전부 다 가정을 해갖고 안전하다고 가정하겠다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거기 있습니다. 자, 내가 뒤집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80도 뒤집지 않고는 이 게임 안 됩니다. 예. 자, 오케이. 자, 쪽팔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 책의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실제가 나왔죠. 요거. 우리는 실제를 볼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자연을 볼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리얼리티를 보지 못한다. 나도 어떤 걸 강조를 굉장히 하는 사람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저보다 강조를 더 하는 사람 만났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장 하나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딱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되는 책입니다.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이 책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가장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은 실제를 볼 수 없는 핸디캡에 불구하고도 그걸 극복하고 위대한 가상공원까지 만들어내고 수학도 만들고 우주를 알게 됐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실제를 볼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핸디캡, 실제를 볼 수 없는 형벌을 받았까 이런 불리함을 뚫고 극복하고 우리는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게 아니고 실제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덕택으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예요. 실제를 못 보는 것이 불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를 못 본 이 능력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이 책의 묘미인데 실제를 못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거를
그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화이트보드 뭐 지금 쓸 시간이 없을 건데 이걸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게 자 노트가 잘 보이나요?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쪽에 아니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요다 좋아요. 우리 지금 보여요. 자, 요 그려볼게요. 요 그림을 따라오시면 제가 만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보이죠? 자, 이게 보이죠? 화면에 내가 검은색으로 그린 거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망막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망막이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빛이 딱 3개만 들어왔다 합시다. 실제로는 간상세포가 이렇게나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3개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제는 뭐냐 하면 실제는 내가 실제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는 바로 뭐냐면 요거 빛이 비치면 요 한 점이 실제입니다. 요게 실제입니다. 요게 실제입니다. 됐죠? 요게 실제라고 합니다. 요게 자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레인은 어떻게 됐나 하면 요거에서 그 다음부터는 요 신경세포가 요렇게 해서 축삭을 쭉 내죠. 축삭을 내갖고 이쯤 오면 레트라 제니큘레이터 바디 LGM 다 배웠죠. 살라머스에 올라오죠. LGN으로 오죠. LGN으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쪽 가면 1차 시각 피질로 오죠. 됐죠? 자,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는 뭐냐 하면 내가 다시 보여줄게. 실제라는 거는 여기서 보이는 요 점 3개를 실제라고 합니다. 이 점 3개일 뿐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제를 볼 수 있는 그 실험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아까 그겁니다. 이 눈을 한쪽 가리고 자, 꼭 보세요. 이 책 140페이지에 그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140페이지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망막에 하얀 점들이 박혀요. 쫙 보여요. 그 한참 여러분들 이 실험을 한 10번 해야 성공합니다. 쉽지 않은 실험이요. 집요하게 해보셔야 돼요. 나는 몇 번 성공했어요. 하얀 점이 전멸해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지금 요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요 자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때는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거 보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못 봅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이제 우리가 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쯤 오면 뭘로 바뀌어 있냐 하면, 우리가 보는 실제는 요거 있는 1차 시각 피질에는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점이나 선분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만 따라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다음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까지는 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와갖고 야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 정부 처리가. 이쯤 와서 V4에 오면 다 배웠죠. V4에 오면 색깔이 매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오면 이쪽에 오면 0.1ms, 100ms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각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다른 색깔 해줄게. 요걸 해볼게요. 요거 오면 요 3가지 점을 뭐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훨씬 복잡하죠. 요거 오면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하고 빠이빠이 격리되는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드디어 갇히게 됩니다. 의미에 갇히게 되는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3개 점을 요쪽에 오면 이렇게 해버려요. 뭐죠? 우주에서 처음으로 관계가 출현하는 겁니다. 요게 개념입니다. 요때부터 우리 브레인은 요 다음에 당연히 처리를 많이 합니다. 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정보가 이거는 제가 뭐 거의 15년 동안 강의했는 내용이잖아요. 네, 요 그림을 이 그림 속에 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게 이 전체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삼각형이 올라갑니다. 프리프론탈이나 온갖 곳에 올라가는 거 알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삼각형이 올라갑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딱 하나입니다. 이 점은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실제입니다. 이 점은 끝까지 실제인데 우리는 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뭘 인식하느냐 하면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의 가장 핵심인데 우리는 뭘 인식하느냐 하면
요 선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요겁니다. 이걸 형태라고 합니다. 이 형태는 자연에 없습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이 책 다 이해한 겁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동영상을 보여준 이야기는 뭐냐면 요거까지 형태가 만들어진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가. 요까지 오는데 뉴런이 아마 10억 개 정도 가려져 있을 겁니다. 걔네 피질에 거의 140억 개가 넘고 엄청 많은 뉴런이 800개가 넘는 뉴런들이 있는데 요까지 오는데 10억 개가 있는데 10억 개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 계산할 수 없어요. 지금 단계는. 그래 결과는 알아요. 우리가. 네, 됐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박자세원들은 실제에서 그 중에 일부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그 실제와 실제 사이에 뭐만 만들어내느냐 하면 관계를 만들어낸다. 무슨 관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관관계. 다시 말할게요. 이 책에 나옵니다. 내가 그걸 찾아냈어요. 이 책에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브레인이 처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점을 물론 점에서 시작합니다. 1차 피질 점에서 하는데 나중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또 실험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럼 뭐죠? 이거 간단히 까만 걸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화이트보드 하나 묻어 있습니다. 이쪽에 내가 한번 잘 보이죠? 어쨌든 따라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냥 랜덤하게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오히려 이게 좋아. 이게 실제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브레인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내가 점을 조금 더 찍어볼게요. 어떤 점이 오라? 오이? 오이? 원이 됐네?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우리 브레인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야기가 참 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의 전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거 전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요거 있으면 또 헷갈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거는 이렇게 있는 이 많은 거는 우리가 의미 없다고 하고, 요거 있는 요거만 의미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독일에서 나온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형태를 만드는 원칙이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연속, 유사, 근접, 밀폐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브레인이 그걸 형태로 지각해버려요. 자, 그 조건이 맞는 거 보세요. 요 점이 유사하죠. 동일한 점이죠. 두 번째 이 점이 그 연속이 돼 있죠. 예. 세 번째 뭐냐 클로즈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독립된 형태로 만들어 버려요. 예. 됐죠? 자, 요 정도 하고 내 뒤에 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내가 파란색만 따라오세요. 너무 시간 없이 하면 관계를 다룬다. 브레인은 뭘 하는 기관이냐 하면요. 브레인은 관계를 다루는 기관이에요. 무슨 관계? 점과 점 사이. 망막에 맺히는 점밖에 없어요. 그 점과 점 사이에 선분을 연결해갖고 폐곡선을 만드는 그 관계를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입체도 만들고 색깔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요걸 내가 뜰게요. 브레인은 안 하는 게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뇌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브레인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해요. 참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냐면 브레인이 못하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걸 못한다는 겁니다. 브레인이 못하는 거는 정확함이라는 개념은 브레인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브레인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 브레인이 아예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자연의 본질입니다. 실제의 본질은 정확합니다. 왜? 실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두 번째, 절대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 유클리드 계약에서 점이 뭡니까? 점의 디피니션이 뭡니까? 점은 크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은 속성이 없습니다. 이걸 절대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도 갖다 붙일 수 없는 게 점입니다. 근데 점이 의미를 가지려면 좌표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 점이 알잖아요. 한 점이 직각 좌표계 오면 카티시안, 데카르트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학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이 못하는 것은 절대가 없습니다. 브레인은 뭐밖에 못하느냐 하면요. 관계밖에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공부할 때도 공부 처음부터 뭘 잘하려 하지 마라. 자꾸 뭐 조금 틀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해보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확 못할까? 조금 틀릴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브레인은 100% 틀렸습니다. 우리 브레인이 정확하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브레인은. 정확함은 점의 세계입니다. 밖에 없습니다. 절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하는 것은 관계밖에 못합니다. 무슨 관계?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동시적 관계입니다. 일어나는 동시적 관계를 갖고 형태다, 모양, 색깔, 움직임 다 만들어냅니다. 동시적 관계.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동시적 관계를 처리한다.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 재밌습니다. 왜 우리가 이 브레인이 우주처럼 무한하게 되어버렸냐 하면 포인트 소스, 점으로 따지면 점의 개수 10개, 100개, 10,000개, 100만 개, 1000만 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관계는 무한대입니다. 자, 뭐냐, 그게 순열 조합이잖아요. 점을 10개 찍어 놓으면 10개의 관계가 몇 개예요? 10팩토리얼이잖아요. 천문학적으로 많은 숫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 우리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관계의 비교 데이터가 풍부한 감각 입력의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만드는 감각이 아닙니다. 지각을 만드는 소스가 된다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만드는 원재료가 무한대로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이 다툴 수 있는 상황의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정확히 무한대입니다. 이걸 만약에 절대로 그 대신 우리는 뭘 포기해야 되냐면 정확하다는 개념은 아예 브레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비교만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절대,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레인은 근본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란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 대단한 책이에요. 이거 나오잖아. 딱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일어나는 동시적 관계는 비교 데이터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비교 데이터가 뭐냐 하면 디퍼런스. 아까 이 텅 빈 내에서 바로 치매 환자가 못하는 게 디퍼런스를 못한다. 디퍼런스를 못하면 개념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네. 사물이 나한테 말을 몽글옵니다. 사물의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사물이 돼버립니다. 어떤 원하는, 자, 우리가 컵이 있으면 물을 마신다는 목적이 생기잖아요. 근데 컵이 물을 마신다는 개념을 사라져버릴 때 그 컵이 치매가 걸린 사람이 보는 컵입니다. 바로 정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차이, 디퍼런스, 차이가 밸류를 만들죠. 밸류에서 우리가 행동이 유도되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에는 정확성 같은 개념이 없다. 기가 막힌 이야기. 예. 그래서 뭐냐면 정확성을 우리는 포기한 거예요. 포기가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원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성이라는 개념이, 브레인이 정확성이라는 개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유용해집니다. 조합의 경우수, 관계의 경우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 환경을 적응합니다. 관계의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났다. 우리는 그걸 적응이랍니다. 적응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잠깐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적응의 동영상. 이 동영상 보고 제가 가슴이 멍멍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잠깐. 안 보여? 보여? 좋아요. The rock that was used to build this dam contains essential minerals that have been dissolved in water. Minerals rich in the calcium 저게 that these animals 여기 need to stay 칼슘하고 strong. 미네랄이 있대요. 이거 먹으러 올라가는 거 한번 봐요. And they'll can falter. Io ho abbastanza paura quando sono in situazioni molto ripide e guardo verso il basso, non sono di certo uno stambecco. 이게 적응입니다. 생명체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가슴 멍멍해요. 이거 보면 봐요.
이 미네랄 먹으라고 이 The 절벽을 ibex eventually make it to the prize. Salt from the earth, dissolved in water, continues on its journey into their bodies. 이런 세계입니다. 우리 생명체가 적응한다, 동물이 적응한다, 인간이 적응한다 이런 Where it's 얘기입니다. used in the nerves and muscles that control dexterous pincer-like hooves. 우와, 이 절벽을 Vital 뛰어갑니다. ingredients carried around by a simple molecule with remarkable properties. Their nervous system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거의 뭐 한 90도 되는, 아니 한 70도 되는 절벽을 이 보세요. 만리장성 같은데 여기 보세요. 아이맥스가 이 산양인가 이거 보세요. 절벽에 있는 소금기 있는 그 염분이나 미네랄을 섭취하려고 핥아 먹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 새끼하고 어미가 올라간 거 봐요. 이 절벽을 한번 보세요. 이 절벽을 붙어가 가잖아요. 우리 모든 동물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신비한 거 아닙니다. 예, 이 절벽을 봐요. 예, 이렇게 평화스럽잖아요. 적응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이런 적응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alt from the earth, dissolved in water, continues on its journey into their bodies. 소리. Where it's used in the nerves and muscles that control dexterous pincer-like hooves. 요거는 그 질문 하나 빨리 대답하겠습니다. 적응이 진화로 이어지느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화하고 적용은 완전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동영상이 꽤 많습니다. 이걸 첫 번째 연 보실 때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놓칩니다.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거부터 다 합니다. 저 상둥이 빌딩에 줄 넣고 걸어가잖아요. 거의 뭐 300m 공간을 걸어가잖아요. 동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놓칩니다. 세포부터 우리 인간까지는 적응이란 관점에서는 거의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도 이런 적응의 능력의 한 이그젠플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도 신비하면 안 됩니다.